겨울이 다가와 날이 추워지면서 집에 생기기 시작하는 결로와 곰팡이. 주 원인은 내외부의 온도차가 클 때 유리 창호 쪽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치할 경우 곰팡이가 점점 번식하여 나중엔 벽체 자체를 뜯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의 골칫덩어리인 결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트렌드부터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까지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릴, 저는 1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유학입니다. 저희 학사무소에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결로인데요. 겨울을 맞이해서 결로, 곰팡이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결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각 공간별로 구분해서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하는 내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결로나 곰팡이 방지에 좀 더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곰팡이와 결로는 정말 좀 밀접한 관계거든요. 결로는 집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결로가 많이 생기는 공간이 바로 창호 쪽의 유리인데요. 이 창호 쪽의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맥주잔을 쭉 부었을 때 맥주잔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똑같이 창문 유리 쪽에도 생긴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결로가 잘 생긴다? 단열이 좀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는데 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단열이 그만큼 잘 되어 있을수록 내외부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외부 온도차 때문에 유리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로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기입니다. 대체로 환기를 잘 시키면 결로를 막는다는 것은 뭐 누구나도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로가 내외부 온도차가 많이 발생해서 결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외부 온도차를 좀 줄여주면 결로가 확실히 좀 생기는 현상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겨울에는 춥잖아요. 추운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직접적인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로를 좀 막기 위해서 집의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의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입니다. 습도는 50% 이하로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일러를 너무 강하게 틀어서 온도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한 25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온도를 관리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습도는 너무 높게 되면 곰팡이라든지 결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라든지 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좀 낮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결로와 곰팡이가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난방비 그리고 도시가스비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난방은 25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그래도 춥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장판, 온수 매트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시고, 또 열풍기,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기를 데워주는 방식으로 좀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엔 방마다 환풍구가 있던데 네네. 그거 쓰면 안 되나요? 환풍구가 있죠. 제가 앞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테리어 편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핵심적인 아이템이 바로 전열 교환기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전열 교환기가 법적으로 설치되게끔 필수적인 아이템인데요. 이 전열 교환기를 사용하면 창문을 직접적으로 열지 않고 환기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를 잘 이용해서 환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집에 있는 이 주방 후드가 환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방 후드가 요리할 때 쓰는 것만이 아닌 환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바로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 곰팡이와 결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환기도 좀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에는 우리가 보통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런 환풍기만 끄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셔도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실에 있는 환풍기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놓고 환기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더 네. 빨리 마르지 않나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좀 하세요. 근데 욕실 내에 있는 환풍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욕실 문을 열어놓고 환풍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욕실 문을 열어두게 되면 이 욕실 안에 있는 수증기가 거실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집안의 습도 자체가 좀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욕실 앞쪽이라든지 거실 벽면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욕실의 환풍기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욕실 문을 꼭 닫아두고 최소 20분 이상 환풍기를 가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샤워할 때 문을 열어두고 하는데 이거 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 막 욕실 앞이 바닥 마루에 변색이 있다든지 욕실 위쪽에 천장 색깔이 좀 벽지 색깔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도 꼭 문을 닫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그리고 새롭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환풍기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면 좀 더 결로나 곰팡이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아이템은 복합 환풍기입니다. 이 복합 환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습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 환풍기로 설치하면 욕실 내에 결로나 곰팡이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환풍기를 복합 환풍기로 또 교체하여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발코니 쪽을 좀 볼게요. 발코니 쪽은 집 내부와 달리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벽면입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발코니에는 수성 페인트나 탄성 코트가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결로나 곰팡이에 강한 벽 마감제인 세라믹 코트를 사용해서 발코니 벽을 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세라믹 코트가 옛날에는 금액이 많이 비쌌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금액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 세라믹 코트가 뭐 별 다른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규조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돌가루가 마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라믹 코트도 돌가루가 80%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라믹 코트나 규조토로 발코니 벽면을 마감하면 곰팡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발코니 벽 마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보통 우리 창고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창고에 짐들을 좀 많이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창고를 열어보면 창고 벽면에 곰팡이가 정말 가득한 집들이 많습니다. 창고 벽 안에 왜 곰팡이가 많이 생기냐면 창고 안에 짐을 너무 많이 보관하고 짐을 너무 벽에 딱 붙여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창고에 짐을 보관할 때에는 벽에 너무 딱 붙여서 보관하지 마시고 10cm 정도 공간을 띄어서 짐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공간은 방입니다. 방. 요즘에는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기 정화 식물부터 시작해서 뭐 관상용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식물이 많은 곳에는 환기를 정말 좀 직접적으로 좀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방에 식물이 있으면 그만큼 물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흙에 이 습도를 계속적으로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로나 곰팡이가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 많은 방이라든지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좀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다른 공간보다 좀 더 자주 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으시죠? 붙박이장 보통 안방에 많이 설치되는데 붙박이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붙박이장을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붙박이장 뒤쪽에 공간을 좀 띄워두고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붙박이장을 이렇게 철거했는데 뒤에 공간에 곰팡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단열 작업이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곰팡이를 락스를 통해서 전부 다 제거하고 그 위에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 작업을 한 다음에 붙박이장이나 어떠한 가구들을 놓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창호를 최근에 교체한 고객님들이 있다면 지금 제 말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들 중에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단열이 굉장히 우수한 프리미엄급의 창호를 선택하셨다면 좀 더 결로나 곰팡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열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급의 창호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기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기를 좀 더 자주 시켜야 되는 주의점이 있고요. 환기가 자주 되지 않으면 내부 온도차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호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리미엄급의 창호를 설치하게 되면 기밀성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 보일러를 작게 가동시키고 싶어서 문을 정말 꽁꽁 닫아놓는 그런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럴수록 더 결로나 곰팡이에 취약해집니다. 단열성이 좋은 프리미엄급의 창호를 선택하셨다면 다른 창호보다 좀 더 문을 열어서 환기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겨울철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걱정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결로가 왜 생기는지, 이 결로와 곰팡이가 정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공간별로 또 구분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정말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 겨울에 이러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저희 학사무소에서 다양한 인테리어 정보와 인테리어 팁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영학이었습니다.